대한개원의협의회 유튜브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우동 6번째 시간, 오늘은 안과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 세란안과 이은석 원장이고 제 옆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학교실 이승규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진료하고 있는 이승규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 날씨와처럼 조금은 무겁고 답답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심각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 자신 또는 주변을 통해서 궁금했던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는데 시력 회복이 안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 얘기를 듣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수술을 했더니 우리 집 커튼색이 이런 색인지 몰랐다. 내가 몰랐는데 책상을 보니 얼룩투성이고 먼지투성이다. 화장대가 지저분해서 청소하느라 하루 종일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기대감으로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분명 수술 전에 비해 시력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앞서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빛이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도 카메라 렌즈와 같은 수정체가 존재합니다. 원래 이 수정체는 투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흰머리가 생기듯이 이 투명한 수정체가 조금씩 뿌옇게 되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아주 심하면 투명했던 수정체가 하얗게 보여서 우리가 검게 보여야 되는 동공이 하얗게 보일 수 있다고 해서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혼탁한 렌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나는 예전에 백내장 수술은 받았는데 인공수정체는 넣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즘에 노안 수술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을 때는 인공수정체를 넣었다고 알고 계시고 다초점이 아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는 본인은 렌즈를 넣었지만 렌즈 넣은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카메라의 렌즈가 망가지면 수리하는 데 가서 그 망가진 렌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진이 찍히지 않고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새 렌즈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40년 전부터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100명이 했다고 치면 예외는 있습니다. 눈이 너무 약하든지 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한 명 정도 렌즈를 못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수정체를 넣고 있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왜 잘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이 잘 되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잘 안 보이는 경우고 두 번째는 백내장 수술이 일정 기간 잘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니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술 직후부터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함께 자리한 이승규 교수께서 일정 기간 후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 되어 있는데 수술 직후부터 잘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백내장 수술 후에 근시나 난시가 남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물이 수술 전보다 훨씬 환하게는 보이는데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술하고 나니까 선글라스 벗은 것 같아. 세상이 너무 환해. 그런데 막상 글을 보려고 하면 아니면 사람을 얼굴을 보려고 하면 똑같아. 잘 안 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뿌연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봤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창이 뿌연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간유리를 투명한 유리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뿌연 유리를 투명한 유리로 바꾸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안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원래 눈이 좋았던 분들은 유리창이 뿌였을 때는 밖의 풍경이 하나도 안 보이다가 수술 후에 풍경이 이렇게 유리창이 투명해지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될 텐데, 그 옆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유리창을 닦아줬어도 좀 환하기는 하지만 바깥 풍경이 잘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나는 예전부터 안경을 꼈고 안경 쓰는 거에 불만도 없고 사람들이 나 안경 끼는 모습에 익숙해, 그러면 수술 후에 근시나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끼시면 됩니다. 단 수술하고 나면 안경 도수가 변하기 때문에 수술 전 안경을 끼고는 잘 보이지 않고 안경 도수를 이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나도 다른 수술 받은 사람처럼 맨눈으로 잘 보이고 싶어 하시면 남아있는 근시나 난시 교정을 위해 라식 수술을 받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인공수정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적합한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수술 전에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하고 백내장 수술 시에 내가 갖고 있는 근시나 난시를 같이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요새 본인이 쓰던 안경만 벗으려고만 라식, 라섹이라고 하는 별도의 수술을 받는데, 나는 백내장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써왔던 두꺼운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는데 수술 후에 잘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조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히들 건조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는 것으로 건조증의 증상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눈싸움 전에 그래 나 한 2분, 3분도 뜰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가면 2분, 3분이 아니고 10초, 20초만 지나도 눈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눈에 매운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 눈이 아프고 어른거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조증 증상인데, 우리가 피부가 당길 때, 얼굴이 건조할 때는 조금 당겨 그렇지만 눈에서의 건조증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즉 건조증은 나는 눈싸움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깜빡해도 그때 나와야 되는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눈싸움 하지 않고 깜빡이고 있지만 눈 상태는 마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태처럼 건조해지면서 눈도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눈이 이렇게 건조해지는 원인은 첫 번째, 수술하고 나면 눈 표면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술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 성분 자체나 그 보존제 성분이 눈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쓰는 안약이 결국은 염증을 억제하는 약하고 균을 죽이는 약, 즉 소염제와 항생제입니다. 눈은 특이하게 균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약의 사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약제가 그렇듯이 우리가 균을 죽이라고 쓰는 안약이 나쁜 균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의 정상세포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안약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 수술 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짧게는 한 달, 보통은 2달 정도까지 안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 감기약을 3일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약을 10일, 20일 먹게 되면 속이 쓰리기 시작한 것처럼, 안약을 수술 후에 1주 쓸 때는 그런 거를 못 느끼다가 2주, 3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눈이 점점 건조해져서 그에 따른 통증도 생기고 시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은 잘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눈이 아프고 침침하기만 해. 너무 안 보여. 근데 눈을 너무 안 보여서 잠깐 깜빡깜빡하면 잠깐 잘 보이는데 한 5초 지나가면 또 안 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깜빡깜빡하면 잠시 잘 보이는 이유가 깜빡임으로써 인위적으로
적긴 하지만 눈물을 눈 표면에 발라주어서 그렇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44% 정도에서 건성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절반치니까 꽤 흔한 것인데 특히 수술과 상관없이 평소 건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고 고령이면 이런 건조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0세가 넘은 여성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런 건조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을 끊고 안구 표면도 정상화되면 건조증이나 그에 의한 불편함, 통증, 시력 저하도 점점 호전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수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은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약을 끊는 것만으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밑에 적힌 것처럼 부족한 눈물을 추가해주는 인공유액을 넣거나 더 심하면 눈물층 개선 안약도 있고요. IPL 레이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증 증상이 심할 것 같으면 수술 직후부터 이런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고령이고 여성이면 수술 전부터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잘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백내장 제거는 잘 되었는데 삽입된 인공성체에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새로 치아를 하면 치과 선생님은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꽤 오랫동안 그 치아만 닿는 것 같고 거기만 끼는 것 같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불편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눈은 치아에 비해서 훨씬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새로운 눈 상태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완벽한 렌즈는 없기 때문에 모든 렌즈에서 이런 적응 시간이나 그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관심이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더 흔하긴 합니다. 특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초점 인공수정체 후에 그림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빛 번짐 또는 이렇게 동글동글 빛이 퍼져 보이는 달무리 현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행히도 대부분 이런 증상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내가 그냥 둔해지고 포기해서 안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감각 적응, 신경 적응 기전이라는 게 벌어져서 뇌에서 실제로 이런 빛 번짐을 못 느끼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렌즈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가도 불편함이 계속되어서 삽입했던 인공수정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수술 전에 이렇게 빛 번짐이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글 카파 또는 CW 코드라 그래서 검사를 통해 어떤 분의 CW 코드 값이 높은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빛 번짐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권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고 또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 라섹을 받았던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잘 되고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도 빛 번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인공수정체를 고를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안구 표면이 불규칙해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피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우리 몸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빛 번짐의 가능성이 높은 분이 빛 번짐의 가능성이 높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도 결과에 아주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다 따라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여성 아나운서분이나 연기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나는 수술 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돋보기 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빛이 번져도 좋다. 나 알고 있다. 그런데 꼭 인공수정체를 다초점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번질 수 있고 게다가 라식을 했으니까 더 번질 가능성이 많다. 원하시니까 해보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렌즈 교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중에 여쭤보면 수술을 만족하신대요. 그래서
빗번짐을 많이 참는 게 아니신가 하고 여쭤보면 자긴 또 빗번짐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인마다 나한테 뭐가 중요하고 너가 뭐가 더 우선이냐에 따라 만족이 다 다르고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번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수술 전 검사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수술 전 검사,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통해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의견 고안을 통해서 내가 삽입할 인공수정체를 고르는 것이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수술 후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백내장 수술로 내 눈이 20대나 30대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할 때 초점을 맞는 자동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렌즈는 가까운 거를 보면 두꺼워져서 가까운 게 보이고 멀리를 보면 여기서 보이는 렌즈가 얇아지면서 멀리가 보이게 초점을 맞추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우리 원래 수정체처럼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거리와 원거리가 다 보이냐? 다초점 수정체는 각 수정체마다 다르지만 3대7, 4대6 또는 3대2대 5 그런 식으로 빛이 멀리서 들어오든 가까이서 들어오든 수정체는 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냥 초점을 근거리와 원거리로 나누어서 맺게 됩니다. 빛이 많은 경우에는, 즉 광량이 많을 때는 워낙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의 빛만 초점이 제대로 맺혀도 나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좀 어두운 데 가면 안 그래도 광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광량을 오롯이 초점이 다 맺혀도 잘 보일까 안 보일까 하는데 다초점 수정체에서 이 빛을 나누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제 환경보다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된 상태에서도 보이는 곳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망막, 신경들이 건강할 때 얘기고 이런 질병 때문에 시세포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원이 최대한으로 시세포를 자극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있는 분이나 또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가족력 등이 있어서 앞으로 그럴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다초점 수정체를 선택하시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직후부터 잘 보이지 않는 네 번째의 경우는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백내장 말고도 시력 저하를 일으킬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진에서 나온 것 같이 내가 장롱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카메라를 장롱에서 찾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이 안 찍혀서 보니까 그림처럼 카메라의 렌즈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점에 가서 내가 깨진 렌즈를 제대로 된 렌즈를 교체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요? 물론 사진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다행히 렌즈가 깨졌지만 나머지 셔터, 조리개, 필름 등은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 카메라 렌즈를 새 걸로 갈았는데도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렌즈가 오랜 기간 장롱에 있으면서 렌즈가 망가지는 동안 렌즈뿐만이 아니고 조리개나 다른 부분도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수술 전 검사입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질환이 있는지, 즉 내가 수술하고 나면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눈인지 많이 잘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면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우리 현대의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를 꼼꼼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수술 전에 모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안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승규 교수께서 수술 직후에는 잘 보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 잘 되었다고 들었는데 바로 안 보이는 경우 얘기를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잘 보이다가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 경우들을 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내염, 황반부종,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 이탈, 망막박리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내염이라는 건데요. 일정 기간 후 잘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증상은 좀 뿌옇다, 충혈된다. 여기 아자가 좀 잘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눈이 아프다, 또 눈 주변 눈꺼풀이 부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기 사진처럼 여기 하얗게 뭔가 고름이 낀 것도 같고요. 눈이 맑지가 않고 좀 뿌옇게 돼 있죠. 그리고 흰자위도 보시면은 좀 빨갛게 충혈돼 있고, 눈꺼풀도 아마 위아래로 좀 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은성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눈 속은 무균 상태야 되는데, 이 수술한 자리로 이 균이 들어가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곰팡이균 다 가능한데요. 대개는 이제 세균성 질환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균이 들어가서 눈 안에 이제 균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 내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안내염 이렇게 부르고,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가 다 아물 때까지는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십시오. 손을 가급적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저희가 항생제 안약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약을 쓰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안내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는 이 안내염의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수천 명에 한 명, 어떤 데이터에서는 뭐 10,000명에 1명 정도에서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흔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 병이 나한테 왔을 때는 이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환자분들에게 꼭 요거를 말씀드리고, 또 환자분들도 이 증상을 알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술한 다음 날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빠르게는 한 3-4일 정도 지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드물게 한 6개월, 1년 지나서 또 이렇게 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오는 경우는 보통 세균성 질환으로 의심을 하고, 늦게 오는 경우는 이제 곰팡이균 같은 걸로 오는데, 이제 환자분들 청취하시는 분들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수술하고 나서 바로 생기진 않을 수도 있다. 수개월 지나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병원 수술한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언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꼭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황반부종이라는 건데요. 이 황반부종은 이 망막의 한 부위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상적으로는 망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고 표면이 아주 매끄럽죠. 근데 여기가 물이 차서 붓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사진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까맣게 물이 찬 것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검사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망막에 붓게 되면 잘 보였었는데 언제부턴가 글씨나 물체가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또는 여기 그림처럼 이 선들이 좀 휘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대개는 바로 생기지는 않고 한 2-3개월, 빠르게는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서 뭐 6개월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치료가 잘 됩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이렇게 붓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들이 간단해지면서 옛날보다는 이제 발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개는 안약을 점안함으로 인해서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요. 안약으로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눈 안구 내에다가 또 이런 걸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약을 먹거나 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건 잘 치료는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서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후발 백내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꽤 흔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나 수술 후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 백내장 재발할 수 있나요? 그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백내장이 생겼던 수정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백내장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우리가 눈 안에 넣어놓은 이 투명한 렌즈가 그 렌즈와 렌즈를 이제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투명한 그 사이에 이런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후발 백내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한 렌즈에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것들이 많이 꼈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또 옛날에 백내장 있을 때처럼 좀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개의 경우는 다시 수술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레이저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이제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잘 보이시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높고 많게는 수술하신 분들의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발생하는 시기도 뭐 6개월에서 1, 2년 뒤 이렇게 굉장히 비교적 좀 뒤에 생기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왔다 하더라도 또 레이저나 이런 간단한 시술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그런 합병증까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인공 수정체를 눈 안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잘 센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요 렌즈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렌즈 테두리에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복시나 빛 번짐 이런 게 이제 빛이 여기 산란되면서 보일 수가 있고 또 자세에 따라서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즈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환자분이 머리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눕게 되면 이쪽으로 갔던 렌즈가 이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갑자기 잘 보이다가 또 다시 일어나거나 고개를 숙이면 안 보이고 이런 경우는 대개의 경우 인공 수정체가 제자리에 안 있고 이탈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망막 뒤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렌즈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렌즈가 완전히 이탈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멀쩡한 렌즈가 이렇게 이탈을 하냐? 원래 렌즈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눈 안에 이제 캡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캡슐 속에 이거를 넣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캡슐을 잡고 있는 이제 그 미세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고 이제 그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좀 끊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렌즈를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수술 후에 뭐 수개월에서 수년 지나서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수술하고 한참 뒤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화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 또는 예전에 다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안구에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또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에서 좀 이런 게 잘 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완전히 다 끊어지면 이제 렌즈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수술을 해서 대개는 이 렌즈를 다시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완전히 빠진 렌즈는 다시 빼내고 새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 이 빠진 렌즈를 눈에다가 이제 실이나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2차 인공수정체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2차 인공체 수술은 우리가 처음 받은 백내장 수술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 망막 박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망막 사진을 가져온 건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박리가 된 떨어진 망막이고요. 여기가 이제 찢어져 있는 망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이 안구 내에 있는 용액이 이 알로 들어가면서 망막이 이렇게 박리가 되게 되는데 이 병은 이 합병증은 이제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뭐 바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에 따라서는
한 5년이나 10년 그 경과를 봤을 때 한 100명에 1명 정도까지도 발생이 된다고 해서 아주 드물지는 않게 봅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10년 뒤에 망막 박리가 생겼다면 그게 꼭 백내장 수술 때문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냥 망막 박리가 생기실 분이 백내장 수술을 중간에 받아서 그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긴 망막 박리는 사실상 백내장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망막 수술하는 의사에게 이 망막을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수술이 굉장히 그 안과에서는 좀 중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알고 계셔야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조금 특징적인 증상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떨어져 있는 망막 부위가 마치 커튼을 이렇게 내 눈앞에 친 것처럼 시야가 이렇게 점점 가려 보이더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올 때는 망막이 박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과를 바로 찾으시는 게 좋고, 지금 여기서는 위쪽에 이제 망막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눈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위쪽에 망막이 떨어진 경우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커튼이 들어오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특히 아래쪽으로부터 뭔가 시야를 가리는 커튼이 쳐진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안과를 바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내장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안 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직후부터 일정 시간이 잘 지난 뒤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를 드렸고요. 이제 시청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자분께서 올려주신 첫 번째 590님께서 혹시 백내장 수술, 렌즈 삽입술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수술은 뿌옇게 된 렌즈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이 흔히 말하는 백내장 수술이고, 렌즈 삽입술은 의사들이 말할 때는 유수정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백내장은 백내장이 있던 렌즈를 제거하고 렌즈를 넣은 거지만, 흔히 말하는 렌즈 삽입술은 원래 있던 렌즈는 그냥 두고 그 앞부분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입니다. 이제 정의로는 그렇고, 렌즈 삽입술은 그냥 흔히 말하는 두꺼운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라식 라섹을 하기에 각막이 얇다거나 도수가 너무 높을 때 근시 교정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 백내장 수술은 내 눈에 이제 카메라 같은 렌즈가 뿌옇게 됐을 때, 일단 뿌연 게 없애야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두 번째 사랑나무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하셔서 수술 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요하다, 그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 후 관리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술 부위 감염이 되는 겁니다. 안내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부위 손대는 건 좋지 않고요. 눈을 비비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으시고, 처방받으신 항생제 안약이나 약들을 잘 쓰셔야 되고, 또 수술 직후에 이제 병원에서 언제 오라고 또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수술한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 염증 반응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고요. 수술하시고 나서 대개는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아까 강의 들으신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은성 원장님 또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추가로 관리. 뭐 워낙 좋은 말씀 다 주셔서, 근데 무엇보다 이제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지만, 나를 수술해주고 나의 상태를 알고 있던 선생님이 약을 쓰라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쓰시고, 어떤 분은 뭐 나는 수술했는데 뭐 3일 있다가 세안했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수술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일주일 뒤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약 넣는 건 중요하고, 깨끗이 아는 거가 들어가지 않게 중요하고, 외상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안 다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병원에 지시라고 좀 하면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인 러버님께서 초기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50대 중반 나이시고 초기 증상이라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마 누구는 수술하라 그러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초기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혹시 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제 옆에 계신 이승규 교수님 얘기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일단 다행인 거는 다른 수술과 달리 백내장 수술은 조금 늦게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내가 결혼식장 가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근처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맹장염을 그때 안 받으면 결국 복막염이 돼서 터지고 일주 뒤에 가면 그때는 수술도 훨씬 힘들고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그거하고 꽤 개념이 다릅니다. 눈의 렌즈가 점점 뿌얘지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렌즈가 너무 뿌얘지면 수술하기 힘들다 그랬고 요즘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백내장이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억지로 힘들게 참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백내장이 와도 많이 왔을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치면 즉 시력이 잘 나온다고 치면 시력이 좋은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 수술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더 좋으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라 그런다. 그럼 이제 당연히 초기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근데 백내장은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뭔가 암 같은 그런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질병이라기보다 이제 노화의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오는 증상이고 이게 심해져서 이제 시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초기라는 그 단어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요. 대개 60대 이후에 이제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50대 중반이라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특별히 없고 그냥 우연히 검사 중에 발견이 된 거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수술을 당장 뭐 고려하진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의과대학 공부할 때는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환자가 아주 불편을 느낄 때까지 버티다가 늦게 수술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꽤 큰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조기에 받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심해져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술을 받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아주 고령이신 경우는 이 수술 자체가 좀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렌즈를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그 조직이 너무 노화돼서 수술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 그 위험성이 높고 수술 후의 관리도 또 합병증의 위험도 좀 높고 그래서 너무 고령의 나이까지 늦게까지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는 단계까지 기다렸다 받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이제 시력 불편함 정도와 백내장의 이제 심한 정도 이런 거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도 나쁘지. 최근에는 수술이 많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크게 합병증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수술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규 교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얘기고 많은 의사들이 공감하는 얘기인데 사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승규 교수께서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백내장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런 검사들의 결과가 엉뚱하거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해서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완전히 다른 질병인데 백내장이 심해지면 특이하게 안압이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병원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선생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성적인 안과 질병이 있는데 그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백내장만 있는데 나는 백내장을 내비로 두다가는 폐쇄각 녹내장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참고적으로 조금 일찍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백내장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축농증 수술 후에 한쪽 눈 검은 동자가 작아지고 사시가 좀 되신 것 같고 자연적으로 안 돌아와서 수술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마 이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축농증 수술할 때 이제 코 옆에 이제 이쪽을 수술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가 보시면은 해부학적으로 눈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축농증 수술할 때 우리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상하 좌우로 4개가 있고 그 옆으로 또 하나씩 해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쪽 근육 쪽이 아마 이 수술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쪽 근육이 조금 건드려지거나 아니면 그쪽 조직의 어떤 이제 위축 같은 게 올 때 2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눈이 움직이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사시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경우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번 안과에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사시 쪽 진료를 하시는 전문의와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진짜 축농증 수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치게 된 증상인지, 그리고 사시 수술로 또 완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 수술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인지 요거는 안과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 초코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 POC를 지난 월요일에 하셨는데 뿌옇게 보이는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글자 등 상이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 및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닫는 조치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월요일에 수술하는데 계속 뿌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술 직후부터 잘 안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술하고 나면 각막이, 우리가 이제 라섹을 하는 각막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의 제일 앞쪽인데 거기가 좀 붓게 됩니다. 수술 자체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나면 쓰는 안약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자체 또는 쓰는 안약 때문에 안압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2, 3일이면 빨리 이렇게 부은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할 때 저희가 수술 전 검사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눈안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산동자를 넣고 검사하는데 막상 수술할 때는 진짜 눈 안을 잘 보면서 해야 되니까 수술 전 검사보다 한 3배는 세게 산동제를 쓰는데 그 산동 효과가 굉장히 늦게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농담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기분 좋아지는 분도 있고 한 병 드셔도 멀쩡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당황해서 내 친구들은 다음 날부터 잘 보인다고 했는데 왜 나는 다음 날인데 이렇게 잘 안 보이냐 말씀하시고 이런 증상이 사실은 일주일 정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트 초코니 어머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일주일이었는데 아직 뿌옇다고 하시면 그렇게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씀하시면 아마 수술한 선생님께서 어머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글만 보기에는 크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수술이 잘 되셨다면 크게 흔하게 또 말씀하시는 증상들이라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회복이 좀 느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당뇨나 이제 그런 질환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안압이 높아졌는데 24에서 약을 하나 쓴 지 3주 되셨다. 나아질까요? 하고 조금 아마 지금 이제 3가지를 쓰고 있다고 하셨고요. 좀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일시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10에서 한 20, 21 정도 사이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꼭 그 사이에 들어와야만 정상으로 보진 않지만 이제 대개 그걸 정상 범주라고 봤을 때 24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서 대개는 안압을 하강시키는 안약을 쓰면서 좀 지나면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녹내장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안과에서 좀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또 원장님께 또 한번 말씀 중요한 주시면 좋을 것 부분 같습니다. 이승규 교수께서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제가 왜 아까 쓰는 안약들이 있고 매우 중요한데 하나는 균을 죽이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염증을 없애는 소염제라 그랬는데 소염제 사용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염제를 쓰면 안압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는 분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는데 수술 직후에는 안압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소염제를 꼭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압이 24고 안압이 쓰는 녹내장 안약이 그러니까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약이 3가지라는 건지 아니면 소염제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1가지를 더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24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안압이긴 한데 안과 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는 막 걱정할 정도의 안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께서 원래 녹내장이 있으셨는지도 감안해야 되지만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오른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도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 꼭 필요했던 소염제를 끊고 나면 안압도 같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백내장을 수술한 지 한 2개월 정도 되신 분이고요. 라식을 14년 전에 하셨고 또 망막 박리를 수술하신 지도 10년 되셨다 그러시네요. 최근에 백내장 때문에 오른쪽 눈 시력이 떨어져서 2달 전에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 오른쪽 눈에 뭔가 물방울이 약간 고이는 느낌이 있고 밤에는 눈 정면에 동그란 빛이 들어오고 눈가에는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피로감이 있는데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녹내장 증세도 있어서 코sob을 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면 아까 저희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제 라식 수술을 받으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더 렌즈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이후에 저렇게 동그란 빛이 들어오고 눈가에 빛이 들어오는 좀 번져 보이거나 퍼져 보이는 증상이 조금 더 잘 생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요. 망막 박리를 수술하셨는데 이제 망막 박리 수술하신 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물방울이 약간 고이는 느낌, 또 말씀하신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눈가에 들어오는 느낌, 이거는 망막의 증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신 인공수정체 적응 과정에서 이제 생기시는 그런 증상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원장님 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워낙 망막이 옆에 이승규 교수의 전문 분야라서 제가 별로 얹힐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라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망막 박리가 왔다 그러면 데이비드 림님은 아마 수술 전에 굉장히 고도근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근시라는 게 우리가 키가 클 때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는 것처럼
동양 사람들은 눈이 앞뒤로 길어져요. 그게 이제 근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가 클 때 손발이 커지는 것처럼 눈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안경 끼는 사람이고 안 길어지는 사람은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고도근시 즉 눈이 앞뒤로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망막도 약하고 박리도 일어났고 또 박리 수술을 잘 하고 나도 박리 수술한 눈에는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망막 박리 수술을 하셨으면 언제 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승규 교수님의 전문 분야지만 수술이 잘 되어도 수술 전 같은 시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였으니까 내가 수술을 해서 안경을 안 쓰고 눈이 좋아진 거지 근시의 성향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녹내장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비드님은 뭐 신경이나 망막이 그렇게 100%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보고 계시는 망막 선생님, 녹내장 선생님이 상태를 설명드리고 제일 필요한 치료와 약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마 녹내장 분야의 질문 같습니다. 아이스텐트 부작용은 없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 이은성 원장님이 또 녹내장을 또 공부하셨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먼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중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중에 효과가 좀 더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표현하는 더 침습적인 수술이 있고 효과가 크진 않을 수는 있지만 좀 덜 침습적인 수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좀 쉽게 결정해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이 있고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수술이 효과는 확실할 것 같은데 규모가 좀 크고 수술도 힘들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 있는 수술이 있는데 아이스텐트는 녹내장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비침습적인 즉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녹내장 수술, 안압 떨어뜨리는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수술 전이나 수술 정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현명한 건데 일반적으로 아이스텐트는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침습적인 수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백내장이 있으신데 나이와 관계가 있나요? 백내장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내장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화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 대부분 백내장이 있으신 게 맞고요. 마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얼굴에 주름 생기듯이 어느 정도의 백내장은 다 오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백내장을 진행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질환적으로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경우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점안하시거나 복용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경우 뭐 방사선 치료를 혹시 눈 쪽을 포함해서 받으셨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외선이 백내장을 굉장히 또 진행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뭐 햇빛이 강한 날은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걸 낀다거나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게 또 백내장을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덜 오게 하거나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또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너무 다 하셨고 참고로 예전에는 백내장이 없었는데 요즘에 백내장이 늘어난 거냐 물어보시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 들면 좋은 비유 저희가 흰머리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전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백내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이 심하게 생기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는 요즘 같지 않아서 예전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 안 보이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연세가 상대적으로 젊기도 했고 안 보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르시다가 요즘에는 그게 이제 백내장이라고 알고 있어서 마치 요새 들어서 많이 생긴 것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종준님께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12년 전에 했고 섬유체 소대 근육이 늘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이 좀 겁나신다 그랬고요. 근데 또 최근엔 좀 좋아지셨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아마 섬유체보다 아마 섬모체 소대 근육 말씀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제가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이탈되는 거 말씀드릴 때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잡고 있는 조직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섬모체 소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졌다는 거는 아마 이제 표현을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인공수정체 들어있는 그 수정체가 조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살짝 이탈을 했거나 아마 이탈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보는데 시력이 그렇게 불편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뭐 저거를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탈이 심해져서 시력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인공수정체 재고정하는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운동 같은 거는 크게 뭐 손목 그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질문을 더 받는 건가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비욘디 시청자분께서 많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그 질문 올리신 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정할 수술도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이 너무 걱정할 수술도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정할 수술도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그 비욘디 시청자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내장 수술은 수술 만족도가 굉장히 제일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으로 불편하신 분들 그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수술이나 이제 그런 다른 치료 안내 받으시고 잘 보시면서 행복한 삶 잘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